안녕하세요.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죠. 8월 5일 AMD 2분기 실적 발표.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분석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. 이번 발표가 AMD 주가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당신이 뭘 좀 눈여겨봐야 할지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그 트루이스트 시큐리티스 분석가는 이걸 다음 중요 촉매제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. 네, 봤습니다. 근데 또 흥미로운 건 투자 의견은 보유를 유지했어요. 그만큼 좀 불확실성도 크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게 좀 포인트죠. 특히 지난 한 달간 AI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뭐 16%나 올랐는데 와 이게 과연 이번 실적이 이 기대를 채워줄 수 있을지 이게 제일 궁금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그렇죠. 현재 월가 컨센서스를 보면 주당 순이익 EPS는 한 0.49달러 정도, 그리고 매출은 74억 1천만 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.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보면 EPS는 약간 줄어드는 건데 매출은 그래도 늘어날 거다. 뭐 이런 전망이죠. 아 매출은 늘지만 이익은 조금 준다. 네. 여기에다가 최근에 공개한 그 신형 AI 가속기 있잖아요. MI350, MI400 시리즈. 네네 엔비디아 겨냥한 거요? 그렇죠.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납니다, 지금. 그래서 이 기대랑 현실 사이의 그 간극, 이걸 좀 좁혀보는 게 오늘 저희에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. 역시 제일 뜨거운 감자는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GPU 사업 쪽이겠죠? 네, 당연 그렇죠. 이게 시장에서 AMD 기술 진짜 좋다 하고 쓰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엔비디아 독주를 좀 막으려고 가격 협상용으로 쓰는 건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. 맞아요. 설왕설래가 많죠. 아마존 에이더즈가 차세대 GPU 도입한다고 했을 때도 약간 뭐 로고 문제로 혼선이 좀 있었고요. 네, 그 AWS 로고 논란, 그건 트루이스트의 윌리엄 스타인 분석과 지적처럼 그냥 기업들의 발표 시점, 뭐 전략 이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. 타이밍 문제일 수 있다. 네. 근데 그 이면에 있는 더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한 거죠. 그러니까 AMD 데이터 센터 GPU 이거 진짜 수요가 얼마나 탄탄한가? 그리고 이게 지속될 수 있는가? 이 질문이요. 스타인 분석가가 또 지적한 게 업계 전반적으로 재고가 좀 이례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거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. 재고가 늘어난다? 네. 이게 결국 실제 최종 수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좀 낳는 부분이죠. 그렇군요. 데이터 센터 쪽 기대는 큰데 실제 속사정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거네요. 자,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소비자 쪽에서는 최근에 그 라이젠 프로세서 가격을 엄청 내렸다는 소식이 있었어요. 최대 41%까지 할인했다고요? 네, 맞아요.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였죠. 아주 공격적으로 했더라고요. 소비자들은 뭐 좋았겠지만 투자자들은 좀 걱정을 했나 봐요. 그날 주가가 좀 내렸죠. 1.7% 정도? 네, 아무래도 마진 축소 우려 때문이겠죠. 단기적으로 수익성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니까요. 그럼 월가 전체적인 시각은 어떤가요? 매수 의견이 더 많나요? 네, 전반적으로는 매수 의견이 우세하긴 합니다. 한 24곳 정도가 매수고 보유는 10곳 정도. 그래도 매수가 훨씬 많네요. 네. 근데 또 재밌는 건 시티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120달러에서 145달러로 올렸어요. 꽤 올렸죠. 오, 많이 올렸네요. 그런데 투자 의견은 보유를 그대로 유지했어요. 이게 좀 의미심장하죠? 목표가는 올렸는데 보유다. 약간 신중한 거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 좀 조심스러운 시각이 있다는 거죠. 현재 월가 평균 목표 주가도 한 133달러 정도 되거든요. 지금 주가 생각하면 아주 막 공격적인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보기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 거죠. 어쩌면 이 라이젠 할인은 그 AI 데이터 센터라는 진짜 전쟁터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기 위해서 소비자 시장 쪽 단기 이익은 좀 희생하는 뭐 그런 계산된 움직임일 수도 있고요.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다.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런 것도 잘 봐야겠네요. 네,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. 결국 정리해보면 AI랑 데이터 센터 성장 기대는 정말 큰데 그 수요가 진짜 백인지 또 얼마나 갈지 그리고 이런 할인 정책 같은 게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겠죠. 경쟁사, 특히 엔비디아랑 기술 격차나 시장 점유율 차이를 정말 좁히고 있는 건지 이게 이번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 포인트겠네요. 정확합니다. 단순히 발표되는 숫자 자체보다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, 그 맥락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럴 것 같아요. 이번 2분기 실적 숫자도 중요하지만 같이 발표될 다음 분기 가이던스, 이게 AMD의 단기 방향을 보여주는 뭐랄까 나침반 역할을 할 겁니다. 특히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 그냥 매출만 느는 게 아니라 정말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
회사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.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. 질적 성장,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군요. 네, 아직 불확실성이 많으니까요. 특히 당신이 투자자시라면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저희가 짚어본 것처럼 AMD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AMD가 지금 AI 시장에서 엔비디아 따라잡으려고 정말 전력 질주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비자 시장 수익성 압박 같은 다른 영역에서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 걸까요? 그리고 이 전략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AMD에게 최선일까?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 싶습니다.